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주말까지 계속된 시장의 큰 폭의 변동성 그리고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고용 데이터를 보고 실망한 시장에서의 심리가 고스란히 전체 시장을 붉게 문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주가 하락, 테슬라의 주가도 8% 넘게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도 1.7%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55% 하락하면서 16,690선까지 밀렸습니다. 다우 지수도 역시나 좀 그나마 선방하긴 했지만 1%대 하락하면서 43,34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8월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14만 2천 명 늘어서 16만 명가량 증가를 예상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 기대에 못 미쳤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4.2%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이 됐는데요. 그리고 6월에서 7월 고용 증가 폭은 대폭 하향 조정돼서 우려를 좀 키워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직후에 빅컷에 대한 전망치가 45%, 59%로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보고서 발표 몇 시간 뒤에 그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몇 달간 더 많은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빅컷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또 떨어졌습니다. 2.14%의 급락, 금요일장으로 나와서 지난주에만 무려 8%가량의 WTI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전날 석유 수출기구 오펙 그리고 주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에서 당초 10월부터 예상을 했었던 증산 시점을 연기를 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주가 그리고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했습니다. 또 한 번 떨어지면서 유가의 압력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 경기 침체를 대변하고 있는 흐름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빅스 지수는 또 한 번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2%의 폭등,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치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체크가 됐는데요. 기준선이 20이죠. 20을 훨씬 더 웃도는 숫자 22 위에서 지금 웃돌면서 방향성 체크 나서고 있습니다. 빅스까지 급등하면서 시장 확실히 하방 압력이 강했던 하루였었습니다. 네, 전체 시장 맵을 통해서 봐도 시장이 붉은 물결이 일색이었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초록불은 그나마 좀 버팀목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M7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했고 가장 선방한 것은 이번 주 아이폰 16과 또 애플워치 새로운 버전을 공개하는 애플이었습니다. 0.7% 하락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비롯한 다른 반도체주 특히나 실적 발표했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그러나 가이던스에서 약간 미스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10%나 넘게 하락을 했고요. AMD, 퀄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도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구글도 4%대, 메타도 3% 넘는 주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3.65% 하락. 테슬라의 주가가 8% 넘게 하락했는데 최근에 테슬라는 계속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또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등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시장에 반납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개별 종목 단에서 보면은 시장이 하락 중에서 그래도 좀 버텨냈었던 통신주 가운데서는 AT&T 정도만 초록불을 켰고 다른 종목들은 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우측으로 넘어가 보자면 여기 필수 소비재 단에서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달러 제너럴의 주가의 반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필수 소비재 종목도 시장의 하락에서는 선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양상이었죠. 코스트코, 월마트 모두 하락했고요. P&G, 프록터앤갬블은 강보합권 마감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 특히 소비 관련해서는 에스티로더의 주가가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함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유주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켰는데요.
엑스모빌 0.4%, 쉐브론 1.68%, 옥시젠탈 페트롤리움의 주가도 3%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부동산 쪽은 조금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바로 옆에 있는 산업재 쪽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선방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랄릴의 주가가 1%대 하락했고요. 존슨앤존슨, 머크 등의 종목들 암젠까지 하락을 한 가운데 에브비나 파이자만 강보합권으로 조금 버텨내는 모습.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그래도 하락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항상 버텨냈는데 그 버팀의 그 상승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부진했죠. 지난주 계속해서 주말 다가오면서 금융주 부진이 좀 깊어졌는데 금요일장에서도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특히나 웰스파고는 5% 넘는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연일 하락하면서 1.18%,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의 투자은행 관련한 기업들도 모두 일제히 하락했고 반면 비자가 그래도 선방하면서 강보합권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은 뭐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금요일에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키워가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 8월 28일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무려 20%가 넘게 고점 대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최근 2주간의 하락이 2년 동안 가장 긴 시점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AI 거품론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지난 금요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4.5%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 정규장에서 4%의 하락으로 102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슬라 살펴볼게요. FSD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었지만 금요일에 8%의 하락으로 그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오름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테슬라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xAI의 AI 모델이 테슬라 FSD 구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이에 따른 매출 일부를 xAI와 나눌 것이다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과정 속에서 테슬라의 매출과 AI 발전 상황이 모두 다 xAI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를 좀 지적을 했는데요. 이미 테슬라는 주요 인력들과 GPU를 xAI에 좀 빼돌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소송으로도 좀 당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잡음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곧바로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 CEO가 다음 날 X를 통해서 이를 부인해낸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8% 급락이 나오면서 210달러에서 마감가 형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니오 살펴볼게요. 테슬라는 급락했습니다만 니오는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데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무려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은 호실적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데요. 지난 2분기 57,300여 대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44%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간대요. 중국 전기차 부문에서 4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 니오 3%대 상승 보여줬고요. 시간외에서도 달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5달러에서 니오 주가 마침표 찍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팔란티어 살펴볼게요. 팔란티어와 델 테크놀로지스가 S&P 500에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지수 변경은 오는 23일부터 거래 시작 전에 발효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팔란티어,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무려 7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소프트웨어 및 감시 회사가 이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혜택을 받아갈 거다라고 긍정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팔란티어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8%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정규장에서는 30달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이제 간밤 그리고 이제 다가올 밤에서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미국 주식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궁금한데요. 네, 지난밤 또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고용 보고서가 어땠는지 한 줄로 설명드리자면 경기 둔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침체 수준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그 속도가 우려한 만큼 빠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 고용통계국에 따르면 8월 비농업 고용은 14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가 16만 1천 명 정도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정도로 경기 침체를 말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앱캐스트의 샘쿤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여전히 냉각의 징후를 보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8월 실업률은 4.2%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주장한 일부 비관론자들은 8월 실업률이 4% 중반으로 치솟으리라 내다봤는데 예상과는 달리 7월보다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겁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라이언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아직 직원을 해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분명 일각에서 해고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경기 침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덧붙였고요. 이런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연방준비제도에 다시금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온 것은 아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은 좀 분명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커질수록 연준이 빅컷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관한 트레이더들의 의견은 거의 50대 50으로 나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탈리스트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찰스 매니저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방향성은 결국 연준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또 덧붙였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분석 내용과 또 실제 시장의 반응은 정말 엇갈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성을 우리가 또 염두를 해둬야 될지 참 혼란스럽기만 한 지금입니다.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다양한 매크로 변수가 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분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한입뉴스 4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는 보잉 소식입니다. 25% 올렸습니다. 뭘 올렸을까요? 보잉과 항공노조가 잠정적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원래 9월 13일에 파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인해서 일단은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요. 임금의 25% 인상 등의 노사 협상안을 기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보잉이 3만 2천 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 항공노조와의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 노동자들은 당초 9월 13일에 파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합의에 이른 덕에 파업은 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잉은 향후 4년 기간에 걸쳐 임금 25% 인상, 또 시애틀 지역에서 새로운 항공기 제작, 더 나은 퇴직 혜택 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ASML과 중국 관련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로 네덜란드 ASML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불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것들을 불만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은 DUV 장비 수입이 어려워서 중국의 반도체 제도 수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 불안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간의 양국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 상무부에서는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EUV 장비에 이어서 9세대 장비인 DUV 장비마저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사실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사라진 셈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관련 장비 접근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었는데요. 양국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헤드라인 확인을 해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을 부인한 걸까요? 월가에서 xAI와 테슬라 간의 협상 관련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테슬라 쪽에서는 xAI의 기술 사용이나 매출 관련한 배분을 부인해 나섰는데요. 테슬라 이사회는 현재 xAI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심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소식 확인해 볼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론 머스크가 그의 AI 스타트업이죠. 이 xAI와 또 테슬라 간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테슬라가 xAI의 인공지능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에 일론 머스크는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며 그 내용을 부인해 나섰습니다. xAI의 인공지능 모델은 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과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지난 7월 머스크 본인이 테슬라 이사회에서 이 xAI에 대한 50억 달러 투자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AI 라이선싱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될지도 조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지막 스텔란티스 자동차 기업 소식 확인을 해볼까요? 146만 대 리콜 소식입니다. 약 146만 대 램트럭의 리콜을 단행을 한다라는 건데요.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안전성에 있어서의 시스템 오작동이나 사고는 미발생을 했지만 관련해서 미리 이렇게 리콜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텔란티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스텔란티스가 소프트웨어 문제로 약 146만 대의 램트럭을 리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량을 불러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무상 수리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리콜은 2019년 또 2021년에서 2024년식 램 1500 트럭에서 이 전자 안정성 제어 시스템이 잘못 비활성화되는 오작동이 벌어진 탓에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관련 사고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스텔란티스 리콜 소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요. 첫 번째 소식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S&P 인덱스에 새롭게 합류할 기업과 또 빠질 기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빠질 기업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겠고 새롭게 또 들어가는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관련된 기업들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이죠. 이 지수에 새롭게 합류하는 기업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또 델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1위 인뎀니티입니다. 지수에서 빠지는 기업은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 애쉬 그리고 바이오레드 레보라토리스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9월 23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유명한 팔란티어는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육해군, 또 CIA 등 정보기관을 고객으로 둔 기술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물론 현재 일반 기업 고객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나가고도 있습니다. 또한 델 테크놀로지스도 한번 짚어보면요. 세계적인 IT 인프라 및 하드웨어 제조사입니다. 미국 IT 기업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 1위 이뎀니티는 보험 중개 회사로 또 주로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생명보험 등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세 개 기업들이 S&P 500에 새롭게 합류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P 다우존스 인덱스에서 사실 S&P 500뿐만 아니라 400, 600 지수도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할 텐데요.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S&P 500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S&P 400과 또 S&P 600도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되거나 빠지는 기업들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S&P 400은 중견기업, 또 S&P 600은 중소형 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지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S&P 500에서 빠진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룹과 또 바이오레드 레보타토리스는 S&P 400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쉬는 S&P 600에 속하게 됐는데요. 즉 이들은 시가총액 하락에 따라서 S&P 500이 아닌 다른 지수에 포함하게 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또 델 테크놀로지스는
완전히 새롭게 S&P 500에 합류하게 됐다. 또 의미가 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합류가 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최근에 어땠을까요? 네, S&P 500 합류 소식이 공개되고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무려 7.85%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델 테크놀로지스의 주가도 애프터마켓에서 4.95%, 5%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뉴스는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목한 스포츠 기업이 있는데 피클볼이라는 기업. 피클은 우리가 먹는 건데 피클볼은 뭘까요? 네, 네. 피클볼이 요즘 미국에서 또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건요. 네, 이런 네. 스포츠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게 됐는데 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라이프타임 그룹 홀딩스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7일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30를 제시했는데요. 라이프타임은 피트니스 센터와 스포츠 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종합적인 웰빙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이 테니스와 농구, 수영 등 여러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 하나가 또 피크볼이 될 것입니다. 피크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요소를 결합한 스포츠로 상대적으로 작은 코트에서 간단한 장비로 플레이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피크볼은 1965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최근 몇 년간 빠르게 그 인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어서 더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인 피크볼의 인기가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 최대 피크볼 제공업체인 라이프타임이 레저 부문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럼 라이프타임 그룹이 과연 얼마나 이 관련한 피클볼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라이프타임은 피클볼에 굉장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피트니스 시설 내에 피크볼 코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라이프타임은 피크볼 리그와 대회를 개최하면서 피크볼 커뮤니티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크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사회적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페리 애널리스트는 라이프타임은 700개 이상의 피크볼 코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클럽의 75%에서 피크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해당 기업은 추가 투자를 통해 2025년 말까지 1000개의 코트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이 라이프타임의 CEO가 한 말을 또 짚어보면 우리는 이미 피크볼에 $1억 투자했다며 이 스포츠가 라이프타임 멤버십 회비 중에 최대 7%를 가져왔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피크볼 사업이 최근에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라이프타임의 주가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네, 라이프타임의 주가는 6일 1.3% 하락하면서 $23.5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기업의 주가 강한 퍼포먼스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이프타임 그룹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미국 주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